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네. 옛날에 맘씨 좋은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 입은 제비가 박 씨를 흥부에게 물어다 줘서 박을 켰더니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니 도끼냐 은도끼가 니 도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나무꾼은 둘 다 제게 아니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정말 착하구나 하면서 다 도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착한 나무꾼은 행복하게 나무를 하면서 선녀까지 만나서 아주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와. 어때, 괜찮아요? 내용은 재밌는데 네. 이게 구연동화 같긴 한데 네. 뭔가 좀 변사 같기도 하고. 뭔가요, 이거 네, 지금? 변사죠, 변사. 자, 이렇게 네. 예쁜 동화를 이렇게 저처럼 하면은 변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망치지 마시고 네. 예, 이 구연동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동화사회적 협동조합의 네. 이규원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국동화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과 동화사랑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참 정말 동화 속에서 나온 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맘씨 좋은 우리 어머님 네.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복을 네. 곱게 어디서 이렇게 또 예쁜 한복을 이렇게 또 너무 예쁘세요. 곱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네. 네. 자, 동화하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소녀 같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외모도 참 그 동화 속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동화 쪽 일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젊어서는 제가 네. 유치원 원장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예,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 느끼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괴테가 말하기를 네.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킬 뿐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아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그 동화를 직접 써서 1985년도 네. 꽤 오래됐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전국 어머니 동화 구연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전국 대회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화 구연가 활동을 하다가 네. 2000년도 가서 동화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면서 등단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서 동화의 세계로 쭉 빠졌죠. 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화돼 버렸어요. 네. 맞아.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동화를 쓰시는 거 말고도 굉장히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활동들 네. 하고 계신가요? 동화 이제 작가가 되다 보니까 네.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네, 여러 가지 그 동화 작품들 공모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심사도 하고 또 동화구연 대회 심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동화 스토리텔러 과정을 네. 15년째 광진구 구립 도서관에서 그 양성을 해서 네. 또 그분들이 직접 도서관으로 나가서 그림책을 통해서 구연으로 들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시게 그렇게 돕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시니어분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동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힘드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려면. 그런데 좀 쉬셔야, 행복한 일이니까. 행복해서. 네, 그리고 나누는 일이니까. 네. 야, 정말 다양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아까 유치원 일을 아까 잠깐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유치원 일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업을. 한 20년 하다가 제가 동화의 길로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끊고 사표를 내고 동화의 길로 나왔죠. 동화의 그러니까 세계로.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또 시니어 분들하고 관련된 일도 하시고
예. 세대를 넘나들고 계시군요. 그렇군요. 네. 동화의 세계는 네. 유아로부터 예, 노인들까지 함께. 네, 아주 그 세계가 넓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저기 굉장히 정말 동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직함이 네. 예, 또 이게 저 한국 동화 사회적 협동 조합입니다. 네. 좀 이제 이 조합 이름이 좀 긴데 여기에 또 이사장직을 또 하고 계세요. 야. 예.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직함을 또 이렇게 갖게 되셨는지. 제가 문화체육부, 관광부하고 삼성재단에서 그 후원을 하면서 전통문화 전수자 전래동화를 교육을 하게 됐어요. 네. 한 70분을 선발해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 할머니 직함을 드리면서 네. 각 유치원 가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70여 분의 그런 예. 어른들이 예. 어르신들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동화와 동시와 그리고 동화 교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녀 동화 사랑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구나 시에서 저렇게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활동하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봐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화가 꽃피는 마을 네. 예,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요양원도 가고 또 저기 소아병동 있죠. 네. 아픈 아이들도 찾아가고 네.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들 있는 집에 한국어가 우리나라 말이 어색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동화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예. 요양원도 가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과 이어서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조합 설립을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을 하면서 제가 아이고. 이사장이 됐죠. 제가 좀 6살 된 딸이 있거든요. 네. 유치원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동화 들려주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매달 새로운 책들을. 네, 그게 또 우리 이사장님과 또 굉장히 인연이 깊고 관계가 깊다니 또 새롭습니다. 그 이야기 할머니 현재 네. 그렇게 큰 단체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모체였죠, 저희가. 이야기 할머님들의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 할머니가 어머님일 수도 있어요. 있네. 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참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탄생된 한국 동화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어떤 조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5세 이상. 네, 5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모여서 동화 스토리텔러 자격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린이 사랑, 또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동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꿈을 나르샤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봉사도 좋지만은 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활동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희망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재능을 개발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단체로 발돋움을 했죠. 동화를 위한 활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왕성하게 해주시고 계신데 동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 조합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시니어들이 하시는 활동은 옛 이야기를 통한 정서 프로그램. 그래서 노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어떤 치유의 형태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동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들 그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추억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예, 그림책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구현해줘서 활동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뭐 기후 위기라든가 예. 또는 남성 평등이라든가 네, 아동 권리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화로 써서 예, 책을 출간을 해서 이걸 갖고 각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예, 구현 활동을 하시고 예, 그런 일들을 많이들 하시죠. 네. 우리 그 윤지훈님은 어렸을 때 저 동화 할머니가 좀 읽어주거나 할머니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뭐 듣기도 했었고 저는 책 읽는 걸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제가 뭐 책 쌓아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저는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호랑이 곶감 얘기도 해주고 그런 뭐 돼지 이야기, 돼지 삼형제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 요즘 친구들 보니까 다들 항상 이렇게 그 있잖아요. 땡땡 그거 예. 땡땡 패드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만 계속 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화를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저 너무 안타까워요. 이 동화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네. 또 상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좀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한번 저희가 그 동화 구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지. 그럴까요? 예, 마침 저기 호랑이하고 토끼가 네. 예, 옆에 또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주 짧은 동화 한 편. 그러니까요. 네,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한 4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아기가 돼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마음으로. 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아주 제일 짧은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 이야기 속에는요, 네. 옛날 이야기 속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토끼도 많이 나오고. 오. 그래서 오늘 동화의 제목은 토끼와 네. 호랑이입니다. 오. 네, 깊고 깊은 산 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네. 어느 날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죠. 이놈 토끼야, 너를 잡아먹겠다.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맛있는 떡이 있으니 예, 그걸 먼저 잡수시고 나를 잡수세요. 네? 떡. 응, 좋지. 욕심 많은 호랑이는 토끼를 따라갔어요. 토끼는 빨갛게 달군 돌멩이를 내놓고는 돌떡이라고 했죠. 어흥, 거참 맛있겠구나. 꿀꺽. 어쩌면 좋아요. 호랑이는 뜨거운 돌을 삼킨 것이에요.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 살려라. 호랑이는 눈알이 빨개져서 산속으로 도망갔대요. 내게 속았지. 호랑이님 안녕. 안녕. 네, 재밌으셨어요? 네. 아이고 호랑이가 돌떡을 먹어가지고 지금 돌떡을 먹어가지고 네. 그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위장 다 배렸겠네. 다 버렸어. 전 상상하면서 들어서 저 막 식도가 뜨거운 것 같고. 네, 호랑이가 토끼를 하려다가 토끼와 이렇게. 호랑이가 나오는 동화는 네. 아주 많아요. 뭐 그러니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네. 직접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그러니까요. 이 어렸을 때 저는 호랑이가 정말 네. 모든 악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네. 제일 무섭고 네. 그 저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어떤 좀 이 위기를 지혜로 이렇게 극복한 이 토끼의 토끼. 그쵸. 어. 네, 아주 이 센스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네. 네.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제 좀 된통 당한 거죠. 그쵸. 토끼 입장에서는 거의 겨우 살아난 다 그 호랑이는 아주 상징적으로 예, 크고 무서운 존재지만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속에서는 항상 어리석고 속아주고 네, 그리고 약한 존재로 이렇게 상징되면서 재미있는 해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멋진 시간을 또 함께 또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또 이제 재미있는 만큼 듣고 싶고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네. 한국동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 뭐 네, 있겠죠? 자격 요건은 예. 동화구연 자격증이나 스토리텔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모두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화 구연 자격증, 스토리텔러 자격증. 네네. 네.
예, 그런 분들은 오셔서 네. 우리 이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공부 조금 하시고 예,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격증만 있으면 연령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상관없죠. 네. 그러면 그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거예요? 자격증은 이제 민간 자격증들이 있죠. 저희 그 동아사랑연구소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 민간 그 자격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러, 그림책 스토리텔러, 또 오감놀이 지도사, 또 손윤희 자격 이런 것들을 예, 공부할 수 있고 또 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따면은 이제 여기서 조합원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네, 뭐 그렇죠.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취업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하군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준해준 자격증들이 한 5,000명 정도 돼요. 5,000명이요? 네, 그동안 공부들 많이 하시고 네. 자격 심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또 오셔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예, 여기서 지금 현재 함께 호흡을 하면서 파견하고 함께 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신 데가 거창에서. 네, 거창 네. 또 저기 예, 어딘가 그 옆에 네, 영동 또 삼척, 네, 동해, 네, 또 천안까지. 또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 네. 뭐 여주 등등. 뭐 전국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저희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가서 수업을 해드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또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활발하게, 계시고. 네,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급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본으로 상급을 가지면은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데 상급? 네, 상급. 저는 52시간을 이수시키게 해요. 52시간? 네, 52시간. 네. 우리 지우님 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겠죠. 저는 이제 호랑이 역은 잘할 자신 있을 제가 것 이제 같아요. 토끼 역할로. 네. 목소리가 네. 호랑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들도 퇴직하셔서 할아버지도 해도 되죠? 네, 오. 공부들 하시고. 이야기 할부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동아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 우리 이사장님께서 동아사랑연구소 네. 여기는 또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네. 예, 동아사랑연구소 뭐 이름만 들어보면 동아를 사랑하는 걸 연구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거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네, 여러 가지 자격 관리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좋은 동아를 보급하고 있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아들을 쓰기도 하고 직접 책으로 출간도 하고 예.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 두 군데 지금 직함이 있으시고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요, 한 건물 안에 다 같이 있어요? 같이. 네. 네. 그리고 회원들도 한 회원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 번에 그냥 출근을 두 군데로 하시네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동화 구연 자격증, 뭐 스토리텔러 자격증을 다 그러면 한 건물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도 거죠?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동화 구연과 스토리텔러는 다른 건가요? 동화 구연은 동화라는 예, 그 안에 그 글로 이미 쓰여진 동화잖아요. 네. 그 작품을 실감 있게 구현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고 스토리텔러는 예, 그 구현 기법은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창작도 하고 또 이것을 변형도 하고 응용도 할 수 있는 이야. 그런 자격까지 갖춘 분을 우리가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요? 네. 그럼 스토리텔러가 좀 더 어려울 것 같네. 더 포괄적이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셔야지. 네. 시간도 현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네. 이게 스토리텔러가 이게 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렇죠, 이야기꾼. 그러니까 더 재치도 많아야 되고 네. 예, 순간 번뜩이는 어떤 네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사랑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위탁으로 해서 네, 네, 그 자격증 관리해 드리는 거. 네. 네, 스토리텔러, 그림책 스토리텔러, 또 손유희, 또 오감놀이 지도사, 네. 네,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관리해서 채점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 수여를 하게 됐죠.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네. 시니어 분들의 이 직업이 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야, 네. 그거 일자리 창출이네요. 그리고 또 활동이 너무나 또 많은 게 보니까 뭐 동화 관련 축제 사업도 하시고 동화책, 교구, 캐릭터 제작, 판매 사업도 하시고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의 꿈인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역량이 캐릭터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네. 예, 동화축제도 이제 제가 서울시 동화축제위원으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축제에 이제 저희 회원들이 가서 많이 네, 관리도 하고 또 가서 활동도 했는데 네. 캐릭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장에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돈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봉사활동, 뭐 컨텐츠 만드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장사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 디자인도 하고 네. 샘플까지 만들어놨는데 네. 사업엔 뛰어들질 못했어요. 나는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캐릭터를 좀 하면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요? 이야기 할머니요. 네. 네, 바로 그냥 캐릭터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하고는 멀고 사회 공헌적인 일들, 내 만족하는 거.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고. 봉사지만은 우리가 큰 봉사죠. 네, 그렇게 봉사지만은 각각 우리들이 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일. 그 정도에서 해야지 사업까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이고, 했습니다. 앞으로 봉사 계속 좀 해주시고 네. 캐릭터 사업으로는 제가 잘 챙겨볼게요. 네, 누구 좀 제가 아이디어 챙겨가지고. 좋으시고 사업가가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동화 관련 공연이나 교구는 제작을 좀 하시고 계실까요? 네네. 저희가 회원이 교구는 있어야 되면은 되니까. 회원이 되면은 손재주의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손재주의 있으신 분들은 모여서 교구 제작을 해요. 네, 아기 고슴도치의 소원 그러면 고슴도치를 실제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에 가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손으로 만든 거. 예, 그래서 교구 제작부가 있고 또 문학반은 저희 그 회원 중에서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는 어떻게 쓰고 동화는 어떻게 쓰고 그런 문학 공부도 해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등단한 사람들도 열었대요. 한 7분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 무용도 함께 하고 음악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으시면 모여서 오카리나 그것도 불고 그다음에 신앙송도 하고 그리고 수어를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회원들에게 수어춤, 수어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재능,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 재능이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동아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또 연극 하고 싶은 분들은 동극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무대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회원들 앞에서 연출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버스킹으로 나가서 오가는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려면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재능을 서로 기부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버스킹 하시고. 그럼 저기 축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동화 관련 축제가 또 있다고요? 예전에는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앞에 저희가 사니까 거기서 모여서 어린이 대공원에 그 동화 축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해피할머니 동화구연 해서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
글쎄요,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 동화축제가 사라졌네요, 아쉽게. 아유, 그거 좋은 걸 왜 그렇게. 예, 그래서 다시 부활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시 꼭 부활되면 좋겠어요. 네. 많은 맞아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좀 꼭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지만 이렇게 네. 직접 구현을 통해서 또 느끼는 상상력, 맞아요. 창의력, 또 이 감성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감성이나 자기 예. 가치관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동화나 우리 또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이제 뭐 축제에 참여하거나 또 서로 재능을 나누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려면 연습도 좀 해야 되고 합도 맞춰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 연습 같은 거, 준비 같은 거는 보통 어디서 모여서 하세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예. 거기 사무실에서는 안 하시고? 아니 사무실도 사실 이런 동화를 하는데 그 동화 운영해서 무슨 수입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동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어디 가서 연습하려고 하니까 놀이터에서 할 수도 없고. 놀이터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4년 전 어린이 대공원 앞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을 개방을 해버렸어요. 직접 네. 자택에서. 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우리 집으로 모여라. 아파트세요? 아니에요. 개인주택. 개인주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난리들을 치르면서 연습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예, 지내고 또 무슨 강의가 있을 때는 그 이제 조금 개조를 해서 강의실도 만들고 예, 사무실도 거기 있어요. 대단하시다. 아니 본인 집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게 어렵죠. 조금 어려웠죠. 지우 씨네 집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남의 저도 못 가봤습니다. 집을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아예 담장까지 헐어버렸어요. 담장도 헐어서 바깥에서 다 보이게. 그리고 앞에다가 조그만 무대도 만들고. 아니 무슨 저기 대공사를 하셨네. 네. 집을 그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화의 집이라고 부르죠. 네. 저 갑자기 집의 인테리어나 이런 분위기도 되게 궁금한 게 동화의 집. 동화의 집인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인테리어를 제대로 못 해놓고 있는 그대로에서 담장을 헐고 마당을 좀 손질해서 앞에다 무대도 세우고. 무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유롭게 지금 연습도 하고 또 이웃 사람들도 놀러도 오시고. 아니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을지 난 궁금해. 가족들이 아니 저기 어머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방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출가를 해서 괜찮은데 이제 처음엔 남편이 얘 개인 생활 보호가 안 된다. 그래, 사생활이. 옷도 그냥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좀 하려고 하면 호랑이 나오고 뭐 좀 하려고 하면 토끼 나오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웃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이거 집 한 채뿐이 없다. 뭔가 함께 나누고 살자. 거기에 이제 함께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오죽 쓰레기에서부터 지저분한 게 많아요. 저희 남편이 쓰레기 대장이에요. 그래갖고 오가는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다 쓰레기 쳐주고 청소해주고 너무 고맙고 고마운 그런 일들을 가족들이 힘이다. 네. 처음에는 우리 이 집을 다 뜯어갖고 이렇게 무대를 해놓고 담장도 없애고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요? 이러셨다가 지금은 호랑이 탈도 쓰시고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군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요. 자, 또 이런 대회가 있대요. 잊혀가는 옛 이야기 대회.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대회인가요? 잊혀져가는 옛날 이야기 대회. 그거를 저는 제가 평생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잊혀가는 옛 이야기 대회. 잊혀져가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화를 해서 만들어서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우리들의 고유 정서,
우리들의 그 조상들의 어떤 해학적이고 건성징악이 들어있고 예. 여러 가지 교훈의 이야기와 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계승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2년째 12년? 네. 11월이면은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또 11월이면 네, 곧 이제 그 이야기 대회가 열리죠.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그 교육 받았던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아니,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도 네, 잘하시는. 55세 이상 80세 되신 분 중에서도 참여하시고 전혀 다른 저쪽 지방에서들도 오시고 네. 내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아주 그 참신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 네네. 그래요? 어린이도 들어도 들어도 좋고 다 들어도 온 가족이 다 들어도 좋죠. 아니 뭐 출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객석에만 앉아서 우리 아이랑 가족끼리 함께 가서 들어도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그 참석은 어떻게 좀 많이 하시나요? 대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도서관 그 강당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들 도서관에 이제 PR이 되니까 많이들 오셔요. 이거는 집에서 하시지 않고 네. 다른 도서관 대여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이게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옛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너무 아주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옛날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잊혀진 게 뭐가 있을까?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모든 동화는 어때요?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권선징악이죠. 네, 예전 소설 동화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꽃들의 전설과 새들의 전설. 새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소쩍소쩍하고 소쩍새가 울잖아. 소시 적어.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시 적어서 밥을 못 먹어서 죽었어. 이렇게 소쩍소쩍한데요. 그런 아주 슬프고도 재밌는 그 전설의 이야기들. 소시적어. 진짜 소시적 이야기네요. 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발굴이 돼서 저는 이제 그걸 수집을 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걸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요? 그걸 책으로 내야죠. 이제 언젠가는. 저는 이걸 도서관마다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마다 다 이런 대회를 하면 좋죠. 저는 이제 역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12년을 해오다. 대단하신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이 대회를. 그러시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하고 있다.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저는 개인 채널이 없죠. 이제 저희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또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 방콕 갔잖아요. 그때 볼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수많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어드린 거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미디어 스타상 서울시에서 이런 상도 주시고. 미디어 스타상? 박수. 미디어 스타셨군요. 스타시네. 그런 것도 주셨고 그야말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죠. 또 이제 그 지역 설화 같은 것도 해서 했고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문화상이라고 또 귀한 상을 서울시에서 또 불러서 또 상도 주시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뭔가 철학을 갖고 열심히 동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꾸준히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시니까 상도 받으시고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장님. 존경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상이라고 이제 밥상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잊혀진 이야기는 자기가 본인이 창작해도 되는 거예요? 꾸며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옛 이야기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미면은 안 되겠죠. 꾸미면 안 되고. 옛 이야기니까. 꾸미면 안 되고. 이미 지난 이야기 중에. 예전에 어떤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나에게 들려줬던 어떤 이야기 네. 아니면 특별히 그 지역에서 어떤 설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설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갖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얘기가 되게 많이 있나 봐요. 네. 잊혀진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응모를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멋모르고 그냥 한 30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한 15명, 20명 정도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딱 끊어요. 선착순으로? 네, 선착순으로 해서. 그래서 딱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순서대로 와서 그리고 발표하고. 그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다 상을 드려요. 동상까지 다 상을 드려. 네, 왜? 거기에 참가하셨다는 그 의미만도 대단히 훌륭하신 거예요. 네. 대회 그럼 심사도 직접 또 보시나요? 심사는 이제 전문가들 모셔다가 정말 전문가들도 이렇게 오시고 모셔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장님께서 이제 이 동화 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했던 것들 또 에피소드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재밌고 즐거운 에피소드는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요즘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만 한 가지 한다면?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셔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들도 오셔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2분씩 저에게도 수업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노후에 이런 활동을 봉사 활동을 하자 해서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남자 음성으로 아주 재밌게 책을 읽어주시면 애들이 할아버지 또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막 쫓아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하고 엉덩이를 이제 두드려 주시면서 저기 제자리에 앉아라 하고 수업을 끝내셨어. 이야기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도서관 게시판에 할아버지는 안 하고 할머니 스토리텔러들만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딸 엉덩이를 할아버지가 착하다고 하셨지만 두드렸다. 이것도 성추행 중에서 하나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어르신은요 쇼크를 너무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진짜. 가까이 오니까 할아버지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 아이 그래 하고 엉덩이 두드려 준 게 그 엄마의 눈에는 성추행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삭막하구나. 그래서 그 어르신은 쇼크를 받으시고 이 활동을 안 하셔요. 접으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활동가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저는 하기를.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지금 너무 저도 쇼크였어요.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해야 되겠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실 때 절대로 머리도 만지지 말고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음성으로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참 많이 변했네요,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그 스킨십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건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아이들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그런 게 너무 그래요. 지우님이 애기 엄마니까 좀 본인이 그런 거를 앞장서서 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제가 본인도 애기 엄마잖아요. 나는 우리 저기 지우 씨 딸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날 때도 항상 뒷짐지고 만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뒷짐지고 인사를 해요.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이 일 관련돼서 또 네.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셔가지고. 네. 예.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에 노인 케어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옛 이야기를 통한 정서 케어 이 프로그램을 확장을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예능 프로를 만들고 싶어요. 네, 어르신 예능 프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제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춘향전 하면 다 못해요. 그 중에 이제 월매하고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단막극으로 보여드린다든가 시를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시를 시극으로 해서 보여드린다든가 또 갑돌이 갑순이 그런 수어로 춤을 춰서 보여드린다든가 또 연극 돌아온 청춘 해서 이제 아주 회춘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극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동화극도 계속해서 연습해갖고 찾아가는 동화극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네. 우리 저희 시니어 TV랑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예. 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앞으로 하시는 예능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또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시다가 이거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 좀 기뻤다. 이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자신감을 찾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으시죠. 그러니까 엉덩이 말고 딴 좋은 거 있으면 얘기 좀. 내가 여기를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와서 나라는 존재, 내 아주 깊숙이 숨겨있던 작은 이 재능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한두 분이 아니시죠? 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노후의 행복이 이렇게 동화 속에 있는지 몰랐다. 이게 동화라는 그냥 짤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형극도 하죠. 그걸 통해서 노래극도 하죠. 그걸 통해서 또 뭐 연출도 무용도 하죠.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는데 여기서 만든 써지고 우리들이 직접 그린 이 책이 나와서 이걸 갖고 아이들에게 가서 양성평등이라는 게 뭔지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아주 저희 이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들이 하나같이 다 아주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동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보면은 저는 어떤 아주 눈부신 보석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부시고 그리고 감동의 그런 눈물로 강물이 돼 가슴이 늘 출렁거려. 제가 가슴이 이렇게 출렁거려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몰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제2의 어떤 또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히 키웠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요 나가자 운동을 해요. 새벽마다. 나가자 운동이 뭔지 아세요? 나가자 운동이요? 네, 나가자. 운동하러 나가자. 운동하러 나가자. 아니, 동화 구현하러 나가자.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하는 소리 없이 집에서 하는 운동인데 그거 너무 좋은 얘기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나가자 운동이에요. 회원들은 매일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네. 이제 이 나가자로 네.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얻고 또 집에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쵸. 이런 어떤 하나의 나의 재능을 또 개발을 해서 다른데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이규원 이사장님 한국동아사회적협동조합에 계신데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